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눈 이주의 기적입니다. 저자는 김정희, 출판사는 삼호미디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동국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수료하였다. 현재 부산에서 눈 전문 밝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허리가 아프다는 환자가 본원에 내온 한 적이 있다. 진료를 해보니 신장이 좋지 못하여 허리가 아픈 경우라 신장을 좋게 하는 침을 놓았다. 그런데 허리뿐만 아니라 눈도 밝아졌다는 것이 아닌가. 또한 소화가 안 되는 환자가 있었는데 소화를 잘 되게 만들었더니 눈도 같이 좋아진 경우도 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신체의 모든 장기는 서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단한 사실이었다. 눈은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으며 따로 떨어져서는 1분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장기이다. 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장육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가장 당연하면서 기본적인 사실에서 이 책은 출발한다. 눈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며 그 에너지는 눈에서 만들어내지 못한다. 눈은 단지 오장육부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소비할 뿐이다. 그런데 대부분 눈을 치료할 때 눈만 쳐다보고 눈만 연구를 하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존재하며 잘못된 치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눈과 오장육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우리의 눈과 인체가 놀랍도록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의 눈은 쉽게 실명이 되지 않도록 무수한 많은 보호작용이 있다. 눈이란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 중 하나인데 만약 쉽게 실명이 된다면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구 건조증, 눈 충혈, 근시 등은 병이 아니라 눈을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기 위한 보호작용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모든 질환을 병으로 생각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증상만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 보호작용을 없애는 치료들로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다. 눈의 뿌리는 오장육부이다. 눈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수많은 가지 중 하나일 뿐이다.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눈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오장육부를 반드시 같이 살펴봐야 한다. 뿌리를 보지 않고 어떻게 가지를 치료한단 말인가? 이 책을 통해서 가지가 아닌 뿌리를 보고 눈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로 인해 안구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아직 질환이 없더라도 미리 예방을 해서 오래도록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복잡한 우리 몸을 파악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아주 간단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로 파악을 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체는 무척이나 간단하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한다라는 두 가지뿐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인체의 생리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인체는 복잡하게 보면 복잡하지만 간단히 보면 이토록 간단하기도 하다.
나 또한 오장육부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지금 이 책을 쓰면서 소비하고 있다. 모든 동물과 인간의 행동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체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제부터 몇 가지 질문해보자. 우리 인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오장육부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호흡을 하면 오장육부가 일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인체 곳곳으로 배달을 해준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의 피부, 근육, 눈, 코, 입, 귀, 뇌. 이런 신체의 대부분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에너지의 생산이 중요할까? 에너지의 소비가 중요할까? 당연히 에너지의 생산이 소비보다 더 중요하다. 생산이 되어야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 문답에서 보았듯 눈은 단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 중 하나일 뿐이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오장육부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뿌리이고 눈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가지 중 하나일 뿐이다. 이 책의 주제는 눈이지만 사실 눈은 오장육부의 지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눈보다 오장육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과 현대의학에서는 눈을 볼 때 에너지를 공급하는 오장육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눈만 치료하려고 한다. 눈과 관련된 책들을 봐도 대부분 눈의 구조와 안구 운동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책은 나무와 숲을 모두 보는 책이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뿌리를 보지 않고는 가지를 고칠 수가 없다. 뿌리를 전혀 보지 않고 가지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된 에너지의 낭비라고 단언한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다가 70만 원을 벌게 되었다고 해보자. 줄어든 30만 원을 아껴 써야 하는데 식비부터 없애는 사람이 있을까? 수입이 줄어들면 누구나 문화비나 유흥비, 쇼핑비 등 생명과 관련 없는 부분부터 줄여나갈 것이다. 이는 무척 자연스러운 생존 전략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우리 인체의 모든 부분에서 똑같이 작용한다. 추운 곳에 있는 경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때 우리의 몸의 혈액과 에너지는 심장으로 집중된다. 심장이 멎으면 죽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심장으로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곳부터 에너지를 줄이는데 대표적인 곳이 손끝, 발끝이다. 손끝과 발끝에는 당장 혈액이 가지 않더라도 곧바로 생명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상에 걸리면 손끝과 발끝에 먼저 걸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몸은 가장 중요한 곳부터 에너지를 보내주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곳부터 줄여나간다. 만약 이러한 보호작용이 없다면 인간이나 동물은 추운 곳에서 금방 심장마비에 걸리고 말 것이다. 눈도 이러한 원리로 보호작용이 작동된다. 하루 동안 눈에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라고 했을 때 70만 공급된다면 문제가 생긴다. 이때 우리 눈에는 30이라는 에너지를 줄이는데 여기에도 순서가 있다. 만약 30을 줄일 때 망막이나 수정체로 가는 것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 시신경이 파괴되어 금방 실명이 되거나 눈이 조금만 피곤해도 노안이나 백내장이 생겨버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웬만해서는 실명이 되지 않으며 마흔 전에는 노안이나 백내장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눈의 보호작용으로 가장 중요한 망막부터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각막부터 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눈 충혈이나 안구 건조증과 같은 각막 질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에너지가 조금만 부족해져도 나타나는 각막 질환은 젊은 나이에도 흔하지만 에너지가 많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망막 질환은 젊은 나이에 흔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이처럼 눈은 아주 영리한 구조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성인 근시, 원시, 난시는 안구의 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아무리 좋아져도 나아지지 않는다. 성인이 되면 성장이 멈춰서 안구의 크기 역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질환들은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교정할 수가 없다. 사실 근시는 현대인이 생활 환경에 적응한 안구 구조로 시력이 좋은 것보다 오장육부와 안구 건강에 오히려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시는 오장육부가 좋아져도 좋아지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일반적으로 몽골 사람들은 우리보다 시력이 훨씬 좋다. 근시가 거의 없으며 시력이 2.0에서 3.0인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럼 몽골 사람들이 우리보다 오장육부가 튼튼해서 그런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단지 몽골 사람들은 넓은 환경에서 멀리 보는 것에 적합하기 때문에 시력이 좋은 것이고, 막힌 곳에서 가까운 곳을 많이 보고 생활하는 우리는 근시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근시가 많은 것이다. 다시 말해 근시라는 것은 단순히 먼 곳이 안 보이는 시력이 아니라 가까운 곳을 많이 보는 현대인이 환경에 적응하여 근거리를 볼 때 훨씬 편한 안구 구조로 진화한 것이다. 근시를 잘 사용하면 시력이 좋은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있다. 근시일수록 노안이 잘 오지 않으며 공부를 하거나 근거리 작업을 할 때 에너지 소비가 적다. 그런데 근시인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근시의 장점을 모르고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멀리 볼 때는 수정체의 힘을 빼서 수정체를 얇아지게 하고,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모양체에 힘을 줘서 수정체를 두껍게 해야 한다. 수정체를 두껍게 하기 위해서는 모양체가 힘을 줘야 하니 에너지 소비가 많은 반면, 얇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모양체가 힘을 빼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적다. 따라서 우리의 눈은 가까운 곳을 볼 때보다 먼 곳을 볼 때 에너지 소비가 훨씬 적다. 흔히 눈이 피곤할 때 먼 곳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여러분이 지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책을 볼 수 있는 것도 모양체가 엄청나게 많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근시가 될수록 가까운 곳을 볼 때 눈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줄어든다. 반대로 시력이 좋을수록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만 눈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도 증가한다. 따라서 근시는 가까운 곳을 보기에 훨씬 더 적합한 안구 구조이다. 시력이 1.0인 학생과 0.6인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주로 30cm 정도 앞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책을 본다. 이때 1.0인 학생은 모양체에 많은 힘을 주고 공부를 하는 반면 0.6인 학생은 1.0보다 훨씬 힘을 적게 주고 공부를 한다. 1.0인 학생이 0.6인 학생보다 눈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훨씬 많은 것이다.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은 눈과 뇌이다. 눈으로 보고
뇌가 정보를 파악하여 공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오장육부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눈과 뇌가 나누어 쓰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눈으로 가는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뇌로 가는 에너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눈으로 가는 에너지가 감소할수록 뇌로 가는 에너지는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력이 1.0인 학생은 공부를 할 때 에너지가 눈으로 40%가 가고 뇌로 60%가 간다면, 상대적으로 0.6인 학생은 눈으로 가는 에너지가 20%면 충분하기 때문에 뇌로 80%가 갈 수가 있다. 노안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며 가까운 곳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근시는 어린 나이에 생기며 먼 곳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해서는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양체에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한다. 젊었을 때는 근육의 힘이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의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의 힘도 떨어지게 된다. 모양체 역시 근육이기 때문에 노화와 더불어 힘이 떨어지고, 동시에 수정체 자체도 노화된다. 수정체가 노화되면 탄력이 없어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수축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바로 이런 이유로 노안이 생긴다.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해서는 모양체가 힘을 줘서 수정체를 두껍게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모양체와 수정체가 노화되고 수정체가 두꺼워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노안이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노안은 근시와는 달리 오장육부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다. 근시가 될수록 가까운 곳을 볼 때 눈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노안이 잘 오지 않는다. 수정체가 적게 움직여도 되기 때문에 수정체의 노화도 늦게 온다. 고도 근시인 사람은 아예 노안이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나는 고도 근시라서 안경을 벗으면 책을 보기도 힘들 정도이다. 하지만 근시를 이용하여 눈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아끼고 있어서 당연히 일의 능률 또한 많이 좋아졌다. 나는 안경을 4가지나 가지고 있다.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디자인의 안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도수의 안경들이다. 도수가 0.6인 안경도 있고 1.0인 안경도 있다. 이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안경은 0.6인 안경이다. 사실 거의 대부분 0.6인 안경을 착용하고 생활한다. 도수가 1.0인 안경은 야간에 운전을 하거나 야외로 놀러 갔을 때 말고는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 나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의 대부분을 한의원에서 근무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도수가 0.6인 안경을 착용하고 진료를 본다. 한의원에서 일할 때는 1m 이상을 볼 일이 거의 없다. 컴퓨터를 보고 상담을 하거나 침을 놓을 때 대부분 1m 이내의 거리를 본다. 또한 원장실은 사방이 막힌 공간이므로 3m 이상을 볼 수가 없다. 만약 내가 1.0인 안경을 착용하고 근무를 한다면 내 눈은 항상 긴장 상태여서 모양체가 1분 1초도 쉴 수 없을 것이다. 모양체가 쉬기 위해서는 5m 이상을 봐야 하는데 원장실이나 한의원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0.6이 나오는 안경을 착용하면 눈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아낄 수가 있다. 1m 이상을 보는 순간 눈의 긴장은 사라지게 되며, 책이나 컴퓨터를 보더라도 보는 것은 똑같은데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든다.
실제로 안경 도수를 1.0에서 0.6으로 교체를 하고 진료를 했을 때 피로가 훨씬 덜하고 체력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모양체에서 사용하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아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노화는 수정체 질환으로서 말 그대로 눈이 늙어버려 안구의 기능이 떨어진 병이다.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해서는 모양체에 힘이 들어가서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노화는 이 수정체를 두껍게 하지 못해서 가까운 거리를 보지 못한다. 수정체가 두꺼워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양체의 힘이 떨어져서 수축이 되지 못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수정체의 노화로 인해 자체 탄력이 떨어져서 수축이 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노안이라는 것은 모양체의 근육의 힘이 강해지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병이다. 성장이 끝나고 나면 안구의 모양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근육의 힘은 얼마든지 강화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근육의 힘을 강화하고 싶으면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오장육부를 좋게 만들어줘야 한다. 근육은 에너지를 쓸 뿐이고 근육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오장육부에서 공급을 해준다.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 바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엔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퀴는 단지 엔진의 힘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 속도를 높이고 싶으면 바퀴가 아니라 엔진을 바꿔야 차의 성능과 속도가 높아질 것이다. 우리 몸의 근육과 오장육부도 이와 마찬가지다. 근육만 단련해서는 절대 힘을 강화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눈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오장육부부터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노안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핵심은 오장육부에 있는 것이다. 노안이란 모양체의 운동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모양체가 탈진한 것이다. 마치 마라톤을 하고 나서 탈진한 것과 같은 상태인 것이다. 우리는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 항상 눈을 뜨고 있다. 눈을 뜨고 있는 한 우리의 모양체는 시선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단 1분 1초도 쉴 수가 없다. 그래서 모양체는 운동 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노안일 때 눈 근육에 휴식을 주는 방법은 바로 돋보기를 끼는 것이다. 돋보기를 끼면 가까이 있는 물체를 줌아웃 시켜서 결과적으로 모양체의 운동이 줄어들고 눈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줄어 눈과 장기의 피로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 사람이 늙어가는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노화된 기계에 기름칠을 하면 새 것 같지는 않아도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눈 또한 노화된 장기에 기름칠을 해줘서 눈에 더 많은 에너지가 가게 만들면 더 건강하고 오래 쓸 수가 있다. 잘 알다시피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공급되고 당연히 혈관이 넓어져야 많은 혈액이 공급된다. 도로가 넓으면 더 많은 차가 다닐 수 있는 것과 같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의 눈은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혈액을 공급받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이 역시 우리 눈의 보호작용이다. 혈관이 넓어지면 눈으로 가는 혈액이 많아져서 피로가 풀리게 되는데 이 때문에 눈이 뻘겋게 보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피곤하면 눈이 충혈되었다가 피로가 풀리면 충혈 증상은 금세 없어진다. 그런데 충혈 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항상 눈이 충혈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혈관이 확장된 상태여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혈관을 넓혀서 평소보다 많은 혈액을 보내고 있는데도 눈에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 충혈이 사라지지 않는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켰지만 확장만으로는 눈의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눈에서는 다음 보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것이다. 눈 충혈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면 혈액의 질이 좋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질이 좋지 못하면 같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 그런데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질이 너무 나쁘면 한계가 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혈액의 양과 질이 모두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 또한 오장육부의 기능에 달려있다. 혈액을 만들어내고 맑게 유지하는 것도 오장육부이기 때문이다. 오장육부가 좋아져서 혈액의 영양분이 풍부해진다면 적은 양으로도 눈의 피로가 풀릴 것이다. 그러면 혈관은 수축할 것이고 신생혈관 또한 쓰지 않기 때문에 퇴화되어 없어지게 된다. 눈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어서 눈에 잠시라도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면 우리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여러분이 이 책을 지금 볼 수 있는 이유는 눈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양분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모두 여러분이 호흡하는 공기와 평소에 먹는 음식에서 얻은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망막, 시신경, 각막, 수정체, 모양체에 필요한 영양분이 모두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물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에는 눈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이를 잘 섭취하면 따로 약이 필요 없다. 그렇다면 이처럼 눈에 좋은 음식들이 우연히 자연에 존재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율무는 태음인의 노안이나 녹내장에 효과가 있다. 율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태음인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일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눈에 필요한 영양분이 모두 자연에 존재할까? 그것은 눈이 자연에 맞게끔 자연에 있는 음식물에서 영양을 흡수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자연이 눈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지구라는 환경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다. 네 가지 체질은 모두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다. 오장육부의 크고 작음, 뜨겁고 찬 성질, 맑고 탁함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눈 것이다. 열이 많은 소양인이 산삼이나 인삼을 먹는 것은 독을 먹는 것과 같다. 몸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가운 에너지가 더욱 감소되기 때문이다. 즉, 소양인에게서 인삼은 부족한 차가운 에너지를 더 없애는 음식인 것이다. 반대로 차가운 체질인 소음인은 뜨거운 에너지가 부족하다. 소음인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몸이 더 차가워져서 힘이 빠진다. 의욕이 없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누워서 자고 싶어진다. 세상의 모든 음식에는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다. 영양소와 독소이다.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인삼이나 채소, 과일에도 독은 들어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대소변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대소변을 일주일간 보지 못하면 중독으로 위험해진다. 즉, 모든 음식에는 독이 들어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 음식물이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오장육부라는 인체의 공장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몸 곳곳에 보낸다. 그리고 독은 걸러서 대소변이나 노폐물로 배출한다. 그 결과 우리는
음식물에서 한 번 걸러낸 맑고 순수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장육부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해독하는 곳이다. 그런데 음식물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음식은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피곤하게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플러스 에너지를 가진 음식을 먹는 것이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에 80의 에너지가 들어있고 그것을 소화하는데 20의 에너지가 소비된다면 우리 몸에 60의 에너지가 남으니 먹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이를 나는 플러스 에너지 식품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는 채소와 과일이 있다. 반대로 에너지는 20밖에 못 내고 해독하는데 80의 에너지가 필요한 음식도 있다. 이런 음식은 먹어봤자 거기서 에너지를 얻기는커녕 내 몸에 에너지 60만 내주게 된다. 즉 마이너스 에너지 식품인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스턴트 식품과 술이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장기는 해독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어 피곤해진다.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야 빨리 해장된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술을 해독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뜻이다. 이처럼 마이너스 에너지 식품을 먹는 것은 별로 따뜻하지도 않으면서 전기세만 엄청 나오는 난로를 집에 들이는 것과 같다.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가공을 최소화한 음식들이다. 재질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이때는 음식의 궁합을 생각하면 된다. 고기를 먹을 때 궁합이 맞는 채소와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를 공급하고 콜레스테롤까지 낮춰서 일석이조이다. 차가운 성질의 돼지고기는 따뜻한 성질의 부추나 양파,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완이 된다. 또 단백질 분해에 도움이 되는 효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새우젓도 궁합이 좋다. 소고기는 생강이나 버섯류와 함께 먹으면 소고기의 지방을 녹여주어서 매우 좋다. 닭고기의 따뜻한 성질은 차가운 성질의 청경채가 중화시켜준다. 차가운 성질의 오이나 상추도 같이 먹으면 좋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식품만을 소개했지만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을 때 함께 나오는 채소들은 모두 고기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준다. 대표적으로 양파는 육류의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주고 깻잎 또한 육류에 부족한 무기질을 보완해준다. 그러니 최소한 고기와 함께 나오는 채소들을 골고루 섭취하자. 고기만 먹기보다는 쌈을 싸거나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체질과 관계없이 육류의 장점은 섭취하고 단점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 눈 건강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식이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힘이 빠지고 피곤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은가? 그 이유는 우리 장기가 그 많은 음식들을 소화하고 해독시키기 위해 쉴 틈 없이 공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몸이 피곤해지고 눈으로 가는 에너지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오장육부에 좋고 눈 건강에 좋은 최고의 방법은 소식이다. 소식을 할수록 몸에는 적은 양의 독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 요즘 해독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해독의 원리 또한 장기가 해독을 잘하지 못하기에 이를 돕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해독을 도와주면 장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다른 기관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서 건강이 좋아진다. 하지만 시간과 돈, 노력을 들여서
해독을 하기 전에 적게 먹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소식하라는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어떤 음식이든 상관없이 적게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 영양이 많은 음식물을 고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하루에 한 끼를 라면으로 때우면서 소식한다고 해봤자 우리 몸에 좋을 리가 없고 오히려 이는 과식보다 나쁘다. 소식이 무조건 좋다면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이 더 건강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건강은 과식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좋지 못하다. 그 이유는 지나치게 적게 먹는 데다 그 음식의 질이 나쁘기 때문이다. 음식을 적게 먹을 때는 최대한 몸에 플러스가 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적게 먹을수록 적은 양의 음식에서 최대한의 에너지를 뽑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몸에 좋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음식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이 최대한 흡수된다. 그래서 체질식으로 소식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적게 먹어서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것이 몸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이다. 예를 들어 열성 체질인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이 사람이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쌀밥을 2그릇 먹어야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체질에 맞는 팥이나 녹두밥이라면 반 그릇으로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체질식으로 소식을 하면 내 몸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만 먹어 장기의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에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된다면 나쁜 영양소가 최대한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반드시 자신의 체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도록 하자. 소식을 할 때는 대부분 식욕이 없는 아침에 실천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만약 아침에 밥맛이 좋고 저녁에는 식욕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저녁에 소식을 하는 것이 좋다. 우리 몸은 자연식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우리 몸을 치료하기 위한 성분이 자연에 있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연에 있는 성분을 흡수하게끔 적응해 온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복분자가 신장에 좋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분자는 사람을 위하겠다는 목적으로 신장에 좋은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복분자에는 원래 그런 성분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인간이 복분자를 섭취하면서 신장에 좋은 성분을 흡수하도록 오장육부가 길들여진 것이다. 인간은 수천 수만 년 동안 자연에 있는 것을 먹고 살았다. 옛날에는 조리하지 않고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서 뜯어서 먹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장기는 자연에 있는 것들을 먹었을 때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적응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자연에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적응하고 살아온 인간에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온다. 바로 화학물질을 섭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화학식품을 섭취하기 시작한 것은 약 100년 전에 불과하다. 그 전까지는 요즘 말하는 자연식을 한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자연식에 적응해 있는 우리의 장기는 이 상황이 당황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다. 화학식품을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장기의 기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학식품들은 대부분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에너지를 내기는커녕 손해를 보게 한다. 다음은 수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살기 때문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저축하면 된다.
또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에너지의 사용이 많기 때문에 잠을 더 효율적으로 잘 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숙면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하겠다. 그것은 바로 잠의 황금 시간을 지키는 것이다. 잠의 황금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이다. 이 시간에는 인간의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된다. 이 성장 호르몬은 젊음의 묘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인체에 긍정적인 영양과 활력을 주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은 이 시간에 수면을 취해야 키가 잘 큰다. 그렇다면 왜 10시에서 2시 사이일까? 인간은 야행성이 아니라 주행성이다. 전기가 발명된 지는 불과 20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밤에도 나처럼 활동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이다. 그 전에 수천 수만 년 동안 인간은 낮에 활동하고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잠을 잤다. 빛이 한 점 없을 때 잠을 자면 충분히 휴식할 수가 있다. 눈도 마찬가지로 빛이 없을 때 가장 편안해진다. 24시간 중에 가장 어둡고 음기가 강한 시간이 밤 12시다. 앞뒤로 2시간씩을 더한 10시부터 새벽 2시가 지구에서 가장 어두울 때, 음기가 강한 때라고 보면 된다. 지난 수천 수백 년 동안 인간은 이때 자면 피로가 풀리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이때는 단 4시간을 자더라도 새벽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8시간을 자는 것과 회복도는 비슷하다고 한다. 그만큼 효율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이 전기를 발명하면서 밤에도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밤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놀 수 있게 되어서 몸의 밸런스가 깨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황금 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것은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 몸은 너무나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에 순응하면 모든 병은 좋아질 것이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한다. 또 일주일에 1번 이상은 근력 운동을 하는데 자신이 약한 부분을 집중해서 하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중심인 복근이다. 복근을 강화하면 오장육부의 기능도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운동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일단 하고 싶은 운동을 해보고 운동 후에 자신의 컨디션을 살펴보자. 반대로 헬스를 했더니 몸이 가볍고 상쾌하다면 내 몸에 맞다고 봐도 좋다. 또한 운동을 한 뒤에 흥분 상태가 이어져서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운동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50분 정도 보면 10분 휴식을 취해야 한다. 눈을 깜빡거려야 눈물을 적절히 분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컴퓨터 화면에 집중할 경우 평소보다 눈의 깜빡임 횟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눈물이 증발하고 시력이 혼탁해진다. 따라서 모니터나 텔레비전을 볼 때는 50분을 보면 10분 정도 눈을 감고 쉬거나 먼 곳을 바라보자. 스마트폰을 볼 때는 10분에 한 번 휴식하자. 보통 때 눈 깜빡임은 1분에 12회 정도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화면에 집중하느라 평소의 절반밖에 깜빡이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볼 때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 또 스마트폰처럼 작은 화면 속의 글씨를 오래 들여다보면 눈에 더욱 부담을 준다. 10분에 한 번씩 20초가량을 눈을 감거나 먼 곳을 바라본다. 20분 이상은 집중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좋다. 또 흔들리는 지하철이나 자동차 안,
어두운 곳에서는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치 한의원에서 상담을 받는 것처럼 어려운 의학 지식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줘서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눈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눈 질환, 식생활 개선으로 낫는다입니다. 저자는 야마구치 고조,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야마구치 고조, 일본 가나가와현 출신으로 지치의과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현미채식과 소식 등 식생활 습관 개선에 바탕을 둔 식사요법으로 종합의학적인 진료 활동을 전개해서 백내장, 녹내장은 물론 황반변성증, 당뇨병성 망막증 등 다양한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활력을 주고 진정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의료활동과 저술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뇌와 직결되어 있어서 신체 중에서도 가장 진화된 기관이다. 눈은 사물을 보는 기관이지만 사실 뇌의 정보 기관으로 뇌로 사물을 보고 있는 것이다. 눈동자를 통해 바깥 세상의 다양한 현상들을 대량의 전기 신호로 바꿔 뇌로 보냄으로써 사물을 볼 수 있다. 우리에게 눈은 바로 바깥 세상을 구축해주는 창이다. 또한 눈은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눈은 몸의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몸의 건강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건강한 사람의 눈은 생기가 있고 반짝반짝 빛난다. 반대로 몸이 좋지 않거나 병에 걸린 사람의 눈은 힘이 없거나 탁하다. 눈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고성능 기관으로 정밀한 구조를 가진 만큼 몸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받기 쉬운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들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눈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 의욕에 차 있을 때는 눈에 힘이 들어가지만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을 때는 눈이 흐리멍텅하다. 정신적으로 동요되어 있을 때 역시 눈이 불안하며 이곳저곳을 헤매게 된다. 환자의 안구의 내부를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안저의 혈관 상태를 통해 그 사람의 몸의 건강 상태, 식사, 운동량, 스트레스 등을 알 수 있다. 왜 이런 것이 가능할까? 이는 엑스레이 같은 검사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안저의 혈관이나 혈액의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찰을 통해 눈의 동맥과 정맥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온 혈관의 동맥경화나 혈압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맥경화나 혈압은 그 사람의 오랜 생활 습관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고혈압이 되었다면 식사나 운동,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추측할 수가 있다. 동맥경화가 있으면 눈의 혈관이 딱딱해진다. 동맥경화가 더욱 진전되면 혈액이 혈관 속에 원활하게 흐르지 못한다. 그러면 심장은 압력을 높여 혈액이 흐르도록 돕는데 이렇게 되면 안저의 혈압 압력이 높아진다. 안저의 혈압 굵기를 통해 혈압도 측정할 수가 있다. 눈의 동맥경화는 뇌 동맥경화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눈의 혈관과 동맥경화가 있다면 뇌 속의 혈관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동맥경화가 있다고 추측할 수가 있다. 이렇게 눈은 온몸의 동맥경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혈관은 딱딱하게 굳어질수록 급격한 압력에 견디지 못한다. 눈 질환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이들 병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발병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발병은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며 생활 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성인병이라기보다는 오늘날에는 생활 습관병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생활 습관병은 생활 습관이 크게 영향을 미쳐 발병하는 병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식사를 비롯한 그릇된 생활 습관이 거듭되어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이들 병이 생긴다. 혈액은 몸에서 같은 속도로 흐르는 것이 중요하다. 흐름이 나쁜 혈액은 끈적끈적하며 다양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암 역시 혈액의 흐름이 나쁜 부위에서 생기기 쉽다. 눈 건강을 지키고 눈 질환을 예방, 개선하기 위해서는 눈의 혈액순환이 양호하고 수분 대사도 원활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깨끗하고 맑은 혈액이 눈의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흐르고 있다면 다양한 눈 질환을 예방, 개선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눈뿐 아니라 몸이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 몸의 이상이나 질병도 저절로 낫는다. 반대로 혈액이 탁하고 점도가 높으면 혈액순환이 나쁘고 혈액과 수분이 정체되면 눈이 탁하고 부으며 시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혈액이 탁해지면 두통이나 어깨결림, 요통, 냉증 등의 증상이 쉽게 나타난다. 혈액을 뽑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탁한 혈액은 적혈구가 서로 이어져 있다. 본래는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야 할 적혈구들이 여러 개가 붙어 소세지 같은 모습을 띈다. 적혈구가 하나하나 떨어져 있으면 가는 모세 혈관 속에서도 적혈구는 형태를 바꾸면서 통과할 수 있지만 서너 개가 붙어 소시지 형태가 되면 원활하게 흐를 수 없다. 사람은 자고 있는 동안에 컵 2개 분량의 땀을 흘린다. 따라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가 하루 중 가장 혈액이 탁한 상태이다. 어느 정도 개인차는 있지만 사람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의 수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수분이 소변이나 땀, 호흡, 대변 등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이다. 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더욱 수분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목이 마를 때는 적은 양의 물을 입에 머금고 있는 것만으로도 갈증이 해소되지만 정작 몸은 500ml나 되는 수분을 필요로 한다. 만일 수분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몸은 탈수 상태가 된다. 만성적인 탈수 상태는 다양한 증상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두통이나 어깨결림, 무력감 등이 생긴다. 이는 몸이 탈수되어 혈액이 탁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다. 그러므로 두통이 있을 때는 두통약을 먹지 말고 시험삼아 물을 2컵 정도 마셔보라.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 혈액을 내보내는 것은 심장이지만 이는 펌프 작용에 의한 것으로 심장은 그저 방출하기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심장으로 돌아온 양만큼만 방출할 수가 있다. 혈액은 근육의 작용에 의해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정맥에는 펌프 작용이 없다. 말초 혈관까지 도달한 혈액은 정맥 주위에 있는 근육의 작용에 의해서 조금씩 심장으로 돌아온다. 근육은 발에 많이 있는데 정맥의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오도록 하려면 산책 등과 같은 걷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통 운동이 부족하면 쉽게 붓는데 이는 말초 혈관에 혈액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혈액은 섭취하는 식품에 의해서도 탁해지거나 맑아진다.
혈액을 탁하게 하는 식품의 대표격은 육류와 지방, 설탕 등이고 반대로 혈액을 맑게 하는 식품의 대표격은 채소이다. 또한 주로 어떤 음료를 통해 수분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혈액이 맑아지기도 하고 탁해지기도 한다. 혈액을 맑게 하는 음료의 대표격은 생수와 감립차이다. 반대로 혈액을 탁하게 하는 음료의 대표격은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 음료이다. 탁한 혈액은 눈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처럼 눈 혈관의 동맥 경화가 진행되어 혈액이 탁해지면 백내장이나 녹내장, 황반 변성증, 안저출혈 등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상태가 지속되면 마침내 눈의 생활습관병이 발병한다. 사실 이 같은 눈의 생활습관병은 발병하기 전에 다양한 눈의 증상과 질환을 나타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병의 전조 증상으로 자각하지 못한 채 지나친다. 이들 질환의 발병이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사실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 질환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부드러운 혈관과 맑고 깨끗한 혈액이야말로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필자는 눈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꼽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식생활이다. 과식이나 동물성 식품, 설탕,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눈의 혈액순환이나 수분 대사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며 눈의 생활습관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눈 질환을 예방 개선하는 식사는 소식과 현미 채식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분 섭취의 방법 또한 중요하다. 커피, 홍차, 녹차 등과 같은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 음료는 이뇨작용이 강하므로 이런 종류의 음료만으로 수분을 보충한다면 탈수 상태가 자주 일어난다. 몸에 수분이 부족한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탁해지고 점주도가 높아진다. 반면 수분의 섭취에 가장 좋은 음료는 생수와 감립차이다.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도 혈액순환이나 수분 대사를 나쁘게 해서 눈의 생활 습관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바로바로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눈 질환을 생활 습관병으로 인식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생활 습관병을 개선하면 눈 질환도 쉽게 치유된다. 백내장에 걸리면 투명했던 수정체가 혼탁해진다. 수정체의 혼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활성산소를 꼽을 수가 있다. 최근 들어 백내장이 젊은 층에도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자외선 이외에도 스트레스, 과로, 운동 부족, 흡연 등이 겹쳐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것과는 별도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백내장이 조기에 발병한다. 백내장의 발병 원인으로 흡연이 거론되고 있진 않지만 다른 나라의 조사에서는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2.5배나 백내장에 걸리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발병하는 평균 연령도 비흡연자의 평균이 71세인데 반해 흡연자는 64세로 흡연의 폐해와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보고가 있다. 수정체는 원래 비타민C를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다. 백내장에 걸린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아주 저농도 또는 없는 일조차 있으므로 필자는 비타민C의 부족이
백내장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흡연은 체내의 비타민C를 크게 소비한다. 백내장 수술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황반 변성증에 걸릴 확률이 무려 200%나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는데, 그 이유는 수정체를 제거한 후 망막은 급격하게 노화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사람의 5년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는 30년에 필적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현재는 렌즈 삽입술에 의한 자외선 차단이 이루어져서 그 위험성이 경감되고 있다. 물론 크게 시력이 저하된 경우라면 수술을 하는 편이 좋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백내장이 걸리게 된 원인을 파악한 뒤 이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백내장은 진행이 더딘 경우가 많으므로 그 단계에서 예방,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녹내장에 걸려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방치할까? 가장 큰 이유는 본인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녹내장은 그 원인이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필자는 생활 습관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녹내장의 위험 인자에는 비만, 관절염, 고혈압 등이 있다. 또한 안압을 높이는 인자로는 카페인 흡연이 있으며, 안압을 낮추는 인자로는 운동,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있다. 녹내장에 걸린 사람의 경우는 비타민 A나 비타민 B1이 부족한 경향을 볼 수 있다. 눈의 종합의학이란 생활 전반에서 그릇된 생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생활 습관을 익힘으로써 몸 전체를 좋은 상태로 만들어 눈 질환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식생활이며, 운동이나 스트레스 대책도 그중 하나이다. 맑고 깨끗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이는 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제2장에서 이미 말한 바 있다. 혈액을 맑게 하는 생활 습관과 탁하게 하는 생활 습관에는 각각의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 이것은 혈액을 탁하게 한다. 현대인의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카페인 음료의 과다 섭취를 꼽을 수가 있다. 섭취하는 수분의 대부분을 카페인 음료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때문에 현대인 둘 중 하나는 카페인 중독자라고 한다. 또한 두통약에도 비교적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두통약을 상용하는 것도 카페인 중독의 원인이 된다. 카페인에는 이뇨작용이 있으므로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많이 마시면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안구 속의 수분도 빼앗긴다. 흔히들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배뇨가 촉진되므로 몸에 이롭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된다. 이뇨가 촉진되는 것 자체는 좋지만 과도하게 배설되어 결과적으로 몸속에 수분이 부족한 탈수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정수기에서 여과한 생수와 감립차를 하루에 소량씩 총 1.5에서 2리터를 마시면 좋다. 또한 채소도 귀중한 수분 섭취원이므로 수분 섭취를 위해 채소를 듬뿍 먹는 것이 중요하다. 곡류는 정제되지 않은 것을 주식으로 삼고 채소, 해조류, 어패류 등을 중심으로 섭취한다. 채소는 날 것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될 음식 중에는 정제한 곡류, 그리고 육류, 햄, 소세지류, 튀김이나 튀긴 음식처럼 기름으로 조리한 음식,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수, 과자류, 첨가물이나 인공 착색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등이다. 영양적인 면에서는 눈은 신체 기관 중에서도 영양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필요로 하는 기관이다. 특히 비타민C, 효소,
아연 등을 대량으로 소비한다. 각종 비타민, 미네랄류를 적절하게 보충하기 위해서도 앞서 말한 정제하지 않은 곡류나 채소, 해조류, 어패류를 늘 먹는 것이 중요하다. 단 것이나 기름진 것도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중에서 으뜸으로 꼽힌다. 설탕이나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눈 건강은 물론이요, 몸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류를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과자나 튀김, 튀긴 음식 등 기름을 사용한 식품은 될 수 있는 한 피하도록 한다. 특히 눈 질환이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는 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끊어야 할 것 중 으뜸이 술과 담배라면 육식 또한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육식은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위안 세균이 번식하는 원인이 되며 이들 위의 세균은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숙변이 쌓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육식으로 인한 숙변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고기는 장 속에서 부패되어 아민류를 생성한다. 이 아민류가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깨뜨리고 유해한 세균을 번식시킨다. 예전에는 건강을 위해 먹었다면 오늘날에는 오히려 얼마나 먹는 양을 줄이느냐에 따라 건강이 좌우된다. 예로부터 배에 8분만 차게 먹으면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있듯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소식에 있다. 눈 건강을 유지하거나 눈 질환을 개선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식이 중요하며 소식이 요구된다. 100m 달리기를 하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 배부르게 먹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배가 부른 상태로는 달리기나 등산이 힘들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시험이나 중요한 사람과의 면담을 앞두거나 남들 앞에서 연설이나 강연을 해야 될 경우에도 배부르게 먹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약간 모자란 듯 먹어야 일이 수월하게 풀리기 때문이다. 그 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항상 몸을 최상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도 배의 8부, 즉 소식인 것이다. 눈 질환도 비만이나 비만에 의해서 야기되는 고지 혈증이나 고혈압 등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현미채식에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한다 해도 과식을 한다면 비만이 해결되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가지 않는다. 또한 소식을 할수록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질 좋은 음식이란 앞서 말한 것처럼 정제되지 않은 현미나 채소, 콩류를 말한다. 소식을 하기 위한 3단계 식사법. 지금까지 삼가해야 되는 식품, 적극적으로 먹어야 되는 식품, 주식이나 부식의 섭취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실제 식사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되도록 소식을 하기 위해서 3단계로 이렇게 나눈 식사법의 개혁을 알아보기로 한다. 1단계, 간식, 야식을 끊는다. 야식을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야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루라도 괜찮으니 야식을 먹지 않고 자보자.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상시보다 몸의 컨디션이 좋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는 늘 먹던 야식을 끊으니 배가 고파서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욕구 불만이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 사람이라도 조금만 노력해서 일주일이나 열흘간 야식을 먹지 않는 생활을 계속해보자. 이미 컨디션이 좋아지고 더 이상 야식을 먹지 않아도
공복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또 그만큼 체중이 줄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2단계, 배에 8부만 차게 먹는다. 간식이나 야식을 먹는 습관을 고쳤다면 이번에는 배에 8부만 차도록 먹는다. 여기에서 배의 8부란 그 사람의 위 기능이 할 수 있는 그 양이 10부라고 봤을 때 1의 식사량을 80% 정도만 차게 먹는다는 뜻이다. 즉, 위에 20%의 여유를 준다는 의미이다. 늘 배가 찰 때까지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부족하다고 느낄 테지만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다. 그러므로 배에 8부 정도만 차게 먹으면 이 역시 습관이 될 수 있다. 3단계, 아침 식사를 거른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그 대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발화현미 주스나 채소 주스를 마신다. 간식, 야식을 끊고 배에 8부만 차도록 먹는 습관을 들였다면 이번에는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양으로 먹되 아침 식사는 걸러본다. 단, 아침 식사를 거른 만큼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의 양을 늘린다면 오히려 살이 찌기 쉽다. 아침 식사의 필요, 불필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편이 훨씬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아침 식사를 몇십 년이나 계속 먹어온 사람이 갑자기 거른다면 오전 중에 공복감을 느낄 것이다. 머리가 멍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계속하면 금방 익숙해져서 머리와 몸이 휘청이는 일은 없어진다. 수많은 체험자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 아침 식사에 대한 내용은 책들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요. 이 책에서는 아침 식사를 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체질과 특성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포인트는 저녁 시간에 많이 먹지 않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눈 질환의 경우 수술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처치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2장에서 소개했듯 백내장 때문에 수정체를 제거하면 그 영향으로 망막이 급격하게 노화되어 황반변성증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커진다. 따라서 백내장은 물론이고 녹내장, 황반변성증, 당뇨병성 망막증, 그리고 동맥경화나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그때 생긴 안저출혈은 가능한 한 수술을 피하고 식사요법에 주안점을 둔 생활 개선으로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 생긴 안저출혈이 더욱 진행되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식사요법을 해보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식사요법에 중점을 둔 생활 개선을 실시한다면 수술 후의 몸 상태가 양호하고 몸의 컨디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져서 그 후로 눈 상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고 식사요법 등과 같은 생활 개선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백내장의 개선과 예방에는 활성산소의 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몸속에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자외선 조사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수정체에는 눈에 들어간 빛을 망막에 또렷하게 맺히게 하는 기능 외에도 자외선과 같은 유해광선을 흡수해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망막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자외선이 강한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 무렵까지는
될 수 있는 한 외출을 삼가하는 편이 좋다. 부득이 업무 등으로 인해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선글라스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도록 하자. 외출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나 자외선을 흡수하는 검은색 양산을 쓰거나 또는 자외선 차단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도록 한다. 대기 중의 오존층 파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더욱 자외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백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자외선 대책은 꼭 세워야 한다. 또한 외출에서 자외선을 쬐는 경우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 식품을 먹도록 한다. 녹내장 환자에게도 운동은 매우 중요해서 녹내장 예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주 5회 하루 40분의 산책을 3개월간 계속한 결과 점화넥을 쓴 것과 똑같은 안압이 내려갔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적당한 운동은 꼭 필요하다. 또 어깨 결림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자기 전에 가벼운 체조를 통해 어깨 결림을 풀고 그러고 나서 수면을 취하도록 한다. 필자의 병원에는 안압을 낮추는 약을 복용해도 안압이 내려가지 않았던 환자가 식사요법을 통해 안압이 내려갔을 뿐 아니라 혈압도 내려간 경우도 있다. 게다가 안압의 상태가 좋아지면서 시신경 기능이 좋아져서 녹내장 진행이 멈춘 사례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단 결손된 시야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 식사요법에 주안점을 두고 끈기 있게 계속해 나가면 시야의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억압된 분노나 욕구, 불만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반대로 이들 감정을 다스리거나 해소하면 안압이 내려가는 등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황반 변성증의 예방 개선에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항산화 작용이 있는 비타민, 미네랄, 플라보노이드류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물질이 비타민C와 아연이다. 피 속에 비타민C가 적은 사람은 황반 변성증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로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타민C는 천연 자외선 필터 역할을 하고 망막의 노화를 늦추어준다. 또 몸속의 다른 조직과 비교해 볼 때 눈은 고농도의 아연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아연이 부족하면 망막은 변성을 일으킨다. 실제로 황반 변성증에 걸린 사람이 아연을 섭취하면 시력이 안정되고 개중에는 시력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망막의 아연 농도는 멜라닌 색소의 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멜라닌 색소에는 자외선으로 인한 산화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는데 50세 이후부터는 멜라닌 색소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이유로도 아연의 섭취는 필요하다. 또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 눈의 종합 의학적인 부분에서도 말했듯 생수와 감립차를 조금씩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섭취한다. 그리고 녹차나 커피, 우롱차, 홍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 음료는 피하도록 한다. 한방요법은 혈액순환이나 수분 대사를 촉진하고 부종을 없애주는 작용이 있는 한약과 신장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한약,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한약 등을 복용한다. 또한 혈액순환 요법이나 경혈 자극도 보조 요법으로 효과적이다. 황반 변성증의 예방 개선을 위해서는 식사, 수분의 섭취 등 앞에서 소개한 요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효과를 보려면 최소 9개월간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감리차에는
천연 비타민C가 아주 많이 들어있다. 천연이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뛰어나다. 감립차는 한약방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할 수가 있다. 루테인과 제화잔틴은 둘 다 식품에 들어있는 카로토노이드 일종이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 변성증의 위험도를 낮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금치처럼 색깔이 진한 채소를 섭취한다면 황반 변성증의 위험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칼슘이 부족해도 백내장에 쉽게 걸린다. 또한 마그네슘은 평활근의 긴장을 풀어주어 눈 주위 근육의 경련을 예방한다.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은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다. 평활근은 눈의 안쪽에서 방수 유출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관련이 깊은 영양소이므로 칼슘 2대 마그네슘 1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영양 보조식품은 약국 등에서 구입할 수가 있다. 눈 깜빡거림은 특별한 운동요법은 아니지만 매우 간단한 방법이므로 꼭 한번 해보길 바란다. 방법은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다. 10초 동안에 2회에서 3회 정도 리듬감 있게 깜빡거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눈 깜빡거림을 통해 눈물이 분비되면서 눈이 촉촉해져서 안구 건조증이 예방되고 개선될 뿐 아니라 다양한 눈 질환의 예방과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업무 중에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눈 질환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식생활만 개선해도 다양한 눈 질환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요법을 통해서 눈 질환을 극복하는 방법도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화는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져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다. 주로 40대 중반부터 나타나는 증상인데 최근에는 20대, 30대 환자도 많아졌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작은 글씨들을 오랫동안 볼 때 흐리다는 젊은 환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수정체의 기능이 떨어져 나이보다 일찍 노안이 가속화된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노화는 건강한 사람 누구에게든지 일어나는 정상적인 증상이다. 하지만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 등 노안으로 발생되는 눈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몸에 문제가 있어 병원에 방문하거나 응급실을 찾을 때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눈꺼풀을 뒤집어 보는 것이다. 눈은 뇌 다음으로 혈액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신체 기관인 만큼 아주 흔하게는 피로도가 쌓여 충혈이 나타나는 것부터 황달, 빈혈 등의 질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인의 경우 눈꺼풀이 옅은 분홍빛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하얀색을 띠고 있다면 혈액의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빈혈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 또 눈꺼풀 안쪽이 유독 붉다면 적혈구 증가에 따른 다혈증일 수도 있다. 간과 담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황달을 앓고 있다면 흰 동자가 전체적으로 노랗게 보인다. 이는 빌리루빈이라는 색소의 농도가 높아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을 경우 눈에도 중풍이 올 수 있는데 눈 속의 시신경인
망막으로 연결된 동맥, 정맥이 막히거나 터져서 출혈을 하고 갑자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므로 평소에 철저한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 건강한 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눈에 좋지 않은 일들을 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눈에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눈에 좋지 않은 일들은 차차 설명하겠지만, 야외에서 직접 내리쬐는 자외선을 피하고 가까운 곳을 오래 보는 과도한 근거리 작업을 피하며 실내 습도를 잘 맞추어 안구 건조증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적극적으로 눈에 좋은 일을 해야 한다. 건강한 눈을 위한 적극적인 생활 습관으로 가장 먼저 눈에 좋은 필수 성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유명한 당근의 비타민 A나 베타캐로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물론 시력에서 가장 중요한 시신경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부를 구성하는 루테인, 지아잔틴도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한다. 노년에는 이 중요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급격히 줄어들어 시력에 위협을 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물론 담배와 술도 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끊어야 한다. 그리고 눈의 노화를 예방해줄 항산화 물질인 슈퍼푸드와 건강보조식품도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는 눈 건강을 위한 행동은 오버하는 것이 차라리 모자란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과요불급이라고 해서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고 하였지만 눈 건강만큼은 지나친 것이 좋다. 가벼운 눈 떨림 증상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눈 근육이 떨리는 현상으로 의학 용어로는 안검경련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증상인 안검섬유증, 근간대경련이라고 부른다. 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탈수 현상, 피로와 과로, 영양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난다. 영양소 불균형의 경우는 마그네슘, 칼륨 등의 결핍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증상은 보통 한쪽 눈 근처의 근육에서 발생하며 어쩌다 한번 잠깐 그러거나 심하게는 며칠에서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눈꺼풀 떨림 현상이 지속되기도 한다. 이 같은 증상은 특별한 치료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거의 사라진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과음과 흡연을 삼가하고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된 토마토, 우유 등이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심해진다면 심각한 질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도록 한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저하시켜 바이러스와 세균에 감염되기 쉬운 상태가 되고 피부 미용에도 좋지 않아 피부가 칙칙하고 거칠어지며 눈의 다크서클도 증가한다. 또한 부족한 잠은 눈과 몸에 좋지 않은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백내장, 망막 질환도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수면은 반드시 필요한 생활 습관임을 잊지 말자.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신체의 스트레스를 줄여 다음날 생기 있는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해준다. 뇌세포의 재생을 돕고 학습과 기억력을 증가시킨다. 몸 안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시킨다.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덜 아프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준다. 성호르몬의 분비를 도와 세포를 활발하게 생산한다. 피부세포의 재생에 도움이 된다. 눈 안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건강한 시력을 만든다. 다음은 안구 건조증의 유발 및 악화시키는 요인들입니다. 머리 염색, 화장품, 자극적인 세면용품,
에어컨, 선풍기, 히터, 장기간의 독서, TV 시청, 컴퓨터 작업, 건조한 밀폐 공간, 그리고 여러 가지 약제, 신경 안정제, 고혈압 강화제, 골다공증 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 이러한 약들의 장기 복용, 장기간의 콘택트 렌즈 착용, 수면 부족, 심한 긴장, 스트레스. 다음은 안구 건조증 예방 수칙입니다.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볼 때 50분에 한 번씩 10분 동안 먼 곳을 보거나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한다. 수분 섭취를 자주 하고 콘택트 렌즈 사용은 되도록 피한다. 특히 컬러 렌즈는 사용하지 않는다. 실내 환기를 자주 하고 난방 온도를 낮추며 온풍기 바람이 직접 얼굴에 눈에 닿지 않도록 한다. 생리 식염수를 너무 자주 넣거나 소염제 사용은 가급적 줄인다.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는다. 어두운 조명은 가급적 피하고 장기간의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한다. 다음은 건강한 눈물이 나오게 하는 현미 눈 찜질법입니다. 준비물은 현미, 수건, 전자레인지입니다. 현미를 주머니에 3분의 2 정도 채운다.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린다. 전자레인지 강에서 30초, 약에서 1분 정도 돌린다. 데워진 현미 주머니를 수건으로 싸서 3분 정도 눈을 찜질한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하면 좋다. 여기서 현미를 사용하는 이유는 현미는 주변의 수분을 흡수해서 겉보기에는 건조한 것처럼 보여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나면 물기가 있는 찜질 효과를 내준다. 팥으로 찜질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눈을 따뜻하게 해주면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데 눈꺼풀에 존재하는 수백 개의 기름샘도 같이 확장되어서 오래 정체된 나쁜 기름 성분과 분비물이 빠져나와서 기름샘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눈물의 기름 성분이 좋게 변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노안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볼록 렌즈 안경인 돋보기를 착용해야만 한다. 심지어 45세부터 시작한 노안은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 더 진행되기 때문에 돋보기의 도수도 5년에서 10년마다 증가한다. 돋보기는 필요한데 억지로 쓰지 않는다고 해서 노안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고 오히려 눈의 피로만 더 가중되기에 현재 상태에 맞춘 정확한 시력 검사와 처방에 의한 돋보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노안은 가까운 것만 안 보일 뿐 멀리 있는 것은 젊었을 때와 거의 비슷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돋보기를 쓰면 먼 곳이 흐려진다. 그래서 근거리, 원거리를 동시에 보기가 불편하고 안경도 여러 번 바꾸어야 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멀리 볼 때는 도수가 없거나 원래 쓰던 안경 도수 아래쪽에 돋보기 도수를 더한 그런 안경인 다초점 렌즈 안경이 있다. 그런데 이 다초점 렌즈 안경은 경계선이 있어서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실제 보는 것에도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도수를 점차 변화시켜 근거리, 원거리는 물론 중간거리도 잘 보이게 하는 누진 다초점 렌즈를 사용한 안경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누진 다초점 렌즈 안경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돋보기 부분이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거리 감각과 초점이 맞지 않아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 누워서 TV를 볼 때도 많은 불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돋보기 부분의 영역이 돋보기 안경보다는 작아서 정자세로 책을 오래 볼 때는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누진 다초점 렌즈 안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럴 때는 차라리 훨씬 저렴한 일반 돋보기 안경을 여러 개 준비해서 사무실, 거실, 침실 등에 놓고 쓰는 것을 추천한다.
자외선은 어떤 경우라도 눈에 해롭다. 특히 자외선 중에 UVA는 각막과 수정체, 유리체를 쉽게 통과하고 눈의 맨 뒤에 망막까지 도달하여 각종 망막 질환을 비롯한 백내장, 각막 질환까지 유발한다. 이토록 눈에 유해한 자외선은 가능한 한 막아야 한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외선은 여름에만 강한 것이 아니고 하늘이 드높게 불어오른 겨울에도 무척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특히 스키장 등 설원에서는 흰색 눈에 반사된 자외선으로 인해 2배나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겨울에 생기는 설맹이라는 질환이 있을 정도로 겨울철에 스키장 등의 설원에서는 반드시 눈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물론 여름이나 겨울뿐만 아니라 봄, 가을에 야외 활동할 때도 직사광선이나 낚시를 할 때 수면에서 반사되는 자외선도 주의해야 한다. 시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안경을 착용해서 1.0 이상의 정상 시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안경을 쓰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0.7 정도의 시력을 가진 성인이라면 사실 항상 안경을 착용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그만큼 흐리게 생활하는 것이므로 별로 권장할 일은 아니다. 14세 이전의 어린아이들은 근시가 되었을 때 안경을 쓰지 않으면 시신경의 발달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나중에 영구적인 약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꼭 안경을 착용해서 1.0의 시력을 유지해줘야 한다. 단, 시력이 떨어진 이유가 근시, 난시 등의 이유가 아닌 다른 눈 질환 때문이라면 지체 없이 그 질환을 치료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독서나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눈의 피로를 야기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근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너무 나쁜 조명 아래에서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면 근시의 진행을 촉진한다는 연구가 일부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눈의 건강상 그런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야간 운전 시 상대방의 차량 불빛 정도는 눈의 밝기 자동 조절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눈이 손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과도하게 책을 읽는 것은 눈에 심한 피로를 주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근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 볼 때 초점 근육의 긴장이 누적되어 가성 근시는 물론 근시의 발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주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스마트폰도 너무 어두운 곳이나 특히 자기 전에 어두운 침실에서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충혈된 눈에는 무조건 안약을 넣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잘 처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눈이 충혈되는 원인은 심한 피로 외에 염증, 이물, 건조 등으로 인한 충혈이 많다. 그래서 충혈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먼저지 충혈을 없애는 안약을 마음대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그 안약에 혈관 수축제나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많다. 그리고 충혈 원인이 없는데도 충혈이 잘 되는 사람들은 눈의 흰자 위에 건강한 살핏줄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므로 특별한 질환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안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값싼 선글라스가 눈을 망친다. 옷이 천의 재질과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선글라스도 마찬가지다. 대낮에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되는 이유는 패션의 목적도 있지만 강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글라스는 특히 렌즈가 중요하다. CR39라는 고급 재질의 렌즈를 사용한 선글라스도 있지만 길거리표라고 불리는 저가형 선글라스는 대부분 아크릴 재질의 렌즈를 사용한다.
CR39 렌즈는 일반 안경에서도 사용되는 렌즈라서 믿을만 하지만 아크릴 재질의 그런 안경은 왜곡이 잘 되고 여름에 차 안에서 착용할 경우 뜨거운 열을 받으면 렌즈가 비틀리고 갈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렴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렌즈의 특성이 광학적으로 균일해야 하며 색상 농도가 같고 왜곡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불량품이라면 눈에 피로가 가중되고 속이 메스꺼우며 두통을 일으키는가 하면 심지어는 시력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렌즈의 코팅이 고급일수록 좋지만 선글라스에서는 코팅이 고민할 거리는 아니다. 또한 안경테가 금속이라면 도금의 품질이 우수하고 균일한지, 플라스틱이라면 사출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글라스의 색깔도 용도에 따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운전 시에는 짧은 파장으로 인해 빛이 산란되어 원거리 시야에 방해가 되는 청색 계열의 색을 걸러주는 갈색 계통의 선글라스가 좋다. 여름의 백사장이나 겨울의 스키장에서는 강한 직사광선과 반사광선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완벽한 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녹색, 회색 계열의 선글라스가 알맞다. 또한 밝은 곳에서 시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은 전반적으로 빛의 밝기를 균일하게 떨어뜨려주는 회색 계열이 좋다. 최근에는 낚시를 많이 즐기는 사람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면의 반사 광선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평광 필터 기능을 가진 선글라스나 주위 빛의 밝기에 따라 안경의 색 농도가 변하는 고기능 선글라스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글라스는 색깔이 짙을수록 눈에 들어오는 자외선 차단이 잘 되어서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색이 너무 짙으면 앞이 어두워져서 동공이 커지고 그로 인해 자외선을 받아들이는 양이 늘어나서 좋지가 않다. 선글라스의 색깔 농도는 75%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선글라스도 유효기간이 있다. 그래서 선글라스는 자신의 얼굴 모양에 잘 맞는 걸 선택하고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렌즈는 2년마다 바꿔주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약이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나뉘어 있다. 인공 눈물 역시 마찬가지다. 병원에서 처방으로 구입한 인공 눈물에는 대표적으로 눈의 상처 치유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고 증상에 따라 그 농도도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전문의와 진료 후 증상에 적절한 눈물약을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안구 건조증의 눈물 생성에 도움이 된다. 신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도 생활 습관과 환경의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탈수가 되면 몸이 힘들어지듯 적절한 수분 섭취는 눈에도 중요하다. 특히 건조한 겨울에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눈 건강 외에도 원래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으며 하루에 5리터를 넘지 않으면 나빠지지 않는다. 감기에 걸렸을 때도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생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